우리 연합인포맥스의 금융대상에서 산업용 금속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던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위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네. 이런 산업재는 일반인들이 알기에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야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되시려면은 이쪽 업계에 예전에 종사를 해서 아시는 경력이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네. 야, 그러면 이런 특이한 업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뭐 이 연구소지만 이게 경제와 관련이 많다 보니까 경제 현상 쪽에서 이제 주식시장 쪽에서 분석하는 개념이어서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사실 저도 이런 주가나 주식시장 관점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제가 뭐 금속이나 재련이나 이런 쪽에 어떤 뭐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딱히 그러진 또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보거나 아니면 경력을 보셨을 때 진짜 뭐 포스코에 한 20년 종사하고 뭐 이런 분이신가 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애널리스트 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계십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그쪽 IR로 가시는 분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네. 그렇군요. 그건 몰랐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어쩐지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보시면 정말 그 분야에 계셨던 것 같아서.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하신. 그렇군요. 자, 저도 오늘은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죠. 중후장대 사업인데 오늘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네네.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어느 순간 이렇게 철강 관련한 주식들이 한 두세 배씩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게 잘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네.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미래적인 전망이 좀 이쪽 철강 섹터, 전통 산업 중에서 특히 철강이든 비철금속이든 네. 이쪽이 안 좋은 겁니까?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네. 보니까 그래도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성장성이 크고 네. 우리가 뭐 텐베거 이런 말도 하지만 또 아주 주가 상승이 높은 걸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철강금속 산업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가치주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고 이럴 때, 예. 그럴 때 좀 나오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상당히 선호하거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 대상에선 조금 좀 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대리 때 이때 2007년 네네. 이때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워렌 버핏이 네,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분 물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손절하셨죠. 네,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그때가 이제 꼭지였고 그 다음부터는 네. 계속 이렇게 내리막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올해 투자하신 분들도 야 이거 더 이상 되겠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버핏 형님도 물리고 가셨는데 네. 이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좀 설명하실까요? 그냥 항상 가격이 똑같다거나 네. 아니면 가격이 계속 빠지기만 하면 사실 또 주식으로서 관심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있단 말이죠. 예, 경기가 안 좋을 때와 좋을 때 가격이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제가 아까도 밖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이제 뭐 탄소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관련해서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면 이 산업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차트 하나씩 보면서 네, 네. 문외한 저희들이 마구마구 어설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어떤 거부터 이야기를 일단 당연히 그 가격을 먼저 가격?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네,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다 상당히 빠르게 돈도 많이 풀고 하면서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가격표죠? 네, 지금 네. 가격표를 보고 계신데 파란색은 2020년 한 해 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거고 빨간색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가격 상승률인데요. 네. 뭐 앞쪽에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의 지수 상승률이 있죠. 네.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뭐 S&P 500이나 코스피도 오르긴 했지만 작년보다 아직은 덜 올라 있는 상태고 네. 중국은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네. 또 이어서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주가 보시면 좀 올랐죠. 거의 뭐 20% 넘게 30% 가까이 올랐고 뭐 고려안이 약간 좀 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또 중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보산철강 포스코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그렇네요. 올랐네요. 그다음에 일본의 대표 철강 기업 우리나라로 지금 포스코에 해당되죠. 네. 니폰스틸이라고는 일본 제철 주가 더 올랐.
올랐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 철강 기업인 US 스틸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철강 가격, HL이라는 게 철강의 한 제품 이름인데 철강 가격도 올랐고 철광석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랐고 올해는 그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연이나 연, 뭐 니켈 이런 가격들은 사실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을 봤더니요. 올해 오히려 빠졌어요. 네. 예, 금 가격은 올해 약세입니다. 예. 그리고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부터 철강 기업들의 주가, 그 다음에 철강 제품이나 금속 제품들의 가격, 유가까지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네. 다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예.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 궁금한 게 가격이 많이들 올랐어요. 네네. 이게 수요 때문입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게요. 사실 이게 사이클 산업인데 예.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에 좀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광산들이 네, 그렇죠. 네네. 광산을 공산. 운영하려고 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물류라든가 이 광산의 조업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는요. 처음에는 공장들이 셧다운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하지만 리오프닝하고 하면서 셧다운할 때 그때 재고를 다 소진을 해버렸던 상태에서 재고 많이 쌓이지 않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건을 좀 생산해야 되는데 재고가 없으니까 가격 불문하고 막 사기 시작을 한 네.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요인들이 다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철광석 가격이 엄청 작년에 올랐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럼 원가적인 것에는 부담은 없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원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제품 가격보다 원가가 더 오른 것 같아요. 네. 저 차트만 보면 그렇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품 가격하고 원가는 퍼센테이지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또 그 절대값 자체는 제품 가격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이제 뭐 제품 가격과 원가의 차이라고 하는 스프레드 네.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이 그렇죠. 올랐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철강 업종을 볼 때는 가장 기초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네. 열연이 뭐고, 네네. 뭐 그다음에 냉연. 네. 냉연이 뭐고,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재련. 동영강이 뭐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초가 잡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냉연은 어디에 들어가고 누가 하고 뭐 철근은 누가 재밌겠다.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네. 네. 조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좀 짚어줄 네. 수 있어요? 그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네. 철판이 자동차는 철판이죠. 그죠? 네네. 이렇게 보면 판때기 모양으로 생긴 네. 이걸 좀 잘 구부리고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껍데기 그러니까 그렇죠. 차 강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네. 만들어질 거고요. 또 집에 있는 냉장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세탁기 이런 것들 다 평평한 그죠? 널찍한 쇠 네.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냉연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냉연이 뭐예요? 차가운 네, 철- 뭐 찰렌자를 철은- 쓰는데요. 그러니까 냉연의 원래 이름은 이제 냉간 아변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냉연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영어로는 이제 콜드 롤드 콜이라고 해서 CRC라고 이제 합니다. 차갑게 밀어내서 만든다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 차갑다는 게 뭐 상온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는 좀 뜨거운데 열연 대비 좀 상대적으로 덜 온도가 뜨거운? 낮아서 네, 그렇게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열연은 사실은 냉연을 만들기 위한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이 만들어지면 그걸 굳혀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뜨겁게 다시 대장장이들이 뭐 이 쇠 덩어리를 빨갛게 달겨서 두들기고 해서 쫙쫙 펴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진 쇠 덩어리를 얇게 펴서 길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열연이고 열연 제품을 가지고 냉연 제품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철을 뭐 두루마리 휴지처럼 네, 맞습니다. 말하는 네. 그거군요. 그렇죠. 예, 아마 서울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혹시 포항이나 뭐 당진, 광야 이런 쪽에 가시면요. 상당히 큰 쇠 둥그런 휴지, 상당히 큰 휴지 네. 같은 그런 이제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네. 커다란 트럭에 하나 싣고 갑니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20톤 정도 돼 있고 무거우니까 네. 하나밖에 못 싣고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열연 가지고 이제 냉연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열연 냉연을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가장 대표죠. 네. 포스코가 대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 그리고 우리 건설을 할 때 쓰는 긴 그렇죠. 짝대기 예.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뭐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철근이라고 네네. 보통 부르는데요. 혹시 저희 그 교수님이나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혹시 주변에서 네. 그 건설 현장 이런 것들을 지나가다 보면 그쪽 울퉁불퉁하게 생긴 맞아요. 기다란 쇠를 네. 쇠 공을 막대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철근이죠. 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네. 낮은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혹은 도로에 이제 그 교량을 짓는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큰 게 형광이라고 하는 건데 H빔이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H빔 알죠. 보셨죠? H빔 그래서 알죠. 다리 주변에서 만들고 그럴 때. 맞습니다. 교량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건물 지을 때 특히 네. 는 오피스 지을 때 이 네. 빌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뭐 산에서 나무를 그죠? 예, 굵은 나무를 했다가 또 거기다 이제 기둥을 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제 H빔이 대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 만드는 회사 어떤? 그런 걸 만드는 회사는 대표적인 게 또 포스코는 하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현대제철은 포스코는- 걸 합니다. 아, 현대제철은 이제 제가 이제 철광석을 녹이는 설비는 이제 고로라는 설비에서 네. 녹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로에서 이제 그 고철을 녹이는데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건설용 철강제인 철근이나 아니면 이제 형광 같은 것들은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여서 만들고 있고 그런 전기로 설비를 가진 회사는 현대제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현대제철은 고로 설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또 동국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 대한제강 이런 회사들이 철근을 약간 좀 만들고 작은 있습니다. 회사군요. 뭐 상대적으로 전기로가 설비 규모가 좀 약간 좀 작은 좀 성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현대제철, 동국철강 같은 곳은 네. 그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철을 고철 모아오면 모아오면 그걸 네, 네. 녹여가지고 전기로에 넣어서 네, 네, 녹여서 녹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봉영광이나 공연강이나 HB 그러니까 우리 네. 눈에 잘 안 띄는 건축재를 네, 주로 그렇죠. 만들고 네, 맞습니다. 눈에 잘 띄는 매끄러운 거는 네. 조금 그 큰 포스코나? 회사인 포스코에서 그렇죠. 만들고 네, 화기애가 되네요. 네. 예. 또 이제 또 진도 좀 궁금한- 나가볼까요? 네, 진도 좀 네, 나가- 네, 진도 좀 그렇죠. 나가보고요. 자, 가격 동향을 한번 보셨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주가를 한번 볼게요. 포스코와 그죠? 포스코 주가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죠? 무섭게 우상향 올랐어요. 거의 45도 각도로 쫙 올랐습니다. 세상에.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의 주가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US 스틸, 미국의 대표적인 고로 업체인데 포스코보다는 조금 좀 덜 오른 것 같죠. 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우상향입니다. 네. 그리고 니폰 스틸, 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네. 이 회사도 역시 포스코랑 차트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중국의 대표 기업인 보산철광이 최근에 주가가 좀 약했지만 그래도 계속 올랐습니다. 네. 사실 포스코와 니폰 스틸의 주가와 차트만 보면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게 어떤 회사 주가인지 주가 맞아요. 차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이오 똑같이 주가 오르고 같네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두 번째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다른 산업 섹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대체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쪽 회사가 더 많이 팔리면 이쪽 회사 주가 올라갈 때 이쪽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철강 관련한 회사의 주식 그 회사들의 주식을 다 같이 그리면 똑같은 추세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측면이 좀 크고요. 예.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사실 철강 회사들은 뭐 좀 작은 회사들까지 하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시장을 좀 좌우할 수 있는 네. 대표 기업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대표적인 어떤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그래서 들어서 포스코가 네. 저기 중국이나 네. 미국에 우리가 더 팔아야지 네. 공격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시장을 더 많이 먹고 네. 나머지 못 먹어서 이렇게 달리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가요? 그게 좀 어려운 게요. 네. 철강 제품은 그렇게 쉽게 고객사가 그 수시로 바뀌거나 예. 아니면 제품 이동이 이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물론 수출도 당당히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거래선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지는 않고 있고요. 네. 대체가 그렇게 순조롭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 또 시장면에서 보면 포스코도 사실 제품 판매 한 절반 정도는 내수 시장에 팔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은 뭐 그 이상 하고 있고 뭐 중국은 거의 90% 정도가 내수 시장에 내수.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점유율 자체를 뺏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철강 회사라는 건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동향에서 그렇죠. 그 나라의 산업적인 동향 이거를와 크게 동조현성이 제일 높은 산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철강 산업하면 경기 민감 산업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을 많이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준비된 걸 좀 보시면요. 예, 포스코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 앞서서 저희 진행자께서 뭐 예전에 포스코 주가가 2000년대 후반에 상당히 좋았었는데 계속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림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의 포스코 주가 차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네. 그 전까지는 뭐 중국이 사실 뭐 경제 성장률이 10%대 성장률이 나오고 하면서 원자재 블랙홀, 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요, 과잉 설비가 양산이 됐어요. 예,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네.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제철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현대제철이 고로 사업도 하고 있고 전기로 사업도 하고 있다는 네. 건데, 사실은 그 전에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기로 사업만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고로 사업에 진입하면서 국내 경쟁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가 계속 빠지기만 하잖아요. 예,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때도 경기가 좀 회복됐던 시기고, 네. 또 중국이요, 전 세계 철강 산업의 50%나 차지하는 중국이 설비 구조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약 설비에 중국이 갖고 있는 설비의 10%가 좀 넘는 규모의 설비들을 도태를 시켰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무역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경기가 좀 안 좋아졌죠. 네.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와중에 또 그 끝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오히려 이제 각국 정부에서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면서 오히려 경기가 리바운드 하니까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코와 같은 대표적인 철강 회사의 주가 추이를 예측할 때 전 네. 세계적인 경기가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놀랐는데 네. 전 세계 철강 수요의 50% 가까이를 중국이 한다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6% 이상으로 네. 훨씬 낮췄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체질 강화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네. 부동산도 거품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신규 투자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철강 관련한 그 산업 섹터에선 네. 가장 큰 수요처에서 위축을 했으니 수축을 했으니 악재 아닌가요? 그쪽만 보면 또 그런데요. 네. 약간 이제 그 수요 쪽만 보면 지금까지보다는 수요가 더 좋아지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네.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철강 산업은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 측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2016년, 18년에 철강 경기가 좋았던 이유, 포스코 주가가 뭐 20만 원 밑에서 40만 원까지 올랐던 이유가 네. 경기도 좋았지만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사실 공급 측면에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바로 이제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중국이 철강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탄소 배출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2030년에 탄소 배출 고점, 그다음에 2060년에 탄소 넷 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생산량을 막 늘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산을 좀 규제해야 되고 환경 규제를 해야 되고 탄소 배출을 막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생산량이 많은 국가에서의 공급 측면에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국의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출되는 수출재의 양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수출되는 철강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중국 생산하는데 탄소가 이만큼 배출되고 우리나라는 적게 배출되고 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생산 못하는 거를 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반사이익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뭐 탄소를 계속 배출을 할 텐데 공급을 그 좀 줄여나가야 비용은 이제 되는 거 탄소 아닐까요? 배출에 따른 어떤 기업체들의 비용이라든가 뭐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작동을 할 거예요. 방향성은.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제 이유는 그 문제인데 중국이 설비가 과잉 설비다 보니까 네. 가격을 좀 싸게 많이 생산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 전 세계에 많이 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중국도 보면요. 지금은 수출이 좀 많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때는 중국이 거의 1억 톤 가까이 수출하면서 되게 이제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었는데 중국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서 수출량도 줄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내부적으로 또 구조 조정도 하고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큰 수출 국가인 중국이 가장 큰 철강 소비 국가인 중국이 생산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싸게 생산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이제 그렇죠. 그렇게 네.
생산 못하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우리 다른 산업에선 업계 1, 2, 3, 4, 5등 거의 다 하는데 네. 철강에선 1등이 어디고 우리 포스코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아, 네. 국가별로 보면요, 당연히 중국이 가장 크고요. 네. 중국이 한 대략 50%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예.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철강 생산량은요, 중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걔네 왜 철을 안 쓰지? 그건 이제 실제로 뭐 쓰지 않나요? 쓰긴 많이 쓰는데 네. 양 자체는 저희 우리나라보다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제의 구조를 보면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철강을 많이 사용을 하죠. 또 예, 예. 미국보다는 새로 지어야 될 건물도 많고 길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이미 그 단계가 지난 거고요. 네. 예, 또 인구도 중국이 훨씬 많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2등이 미국이고 3등은 어딘가요? 지금 철강 생산량으로 보면 이제 1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이고요. 2등이 이제 인도 아닌가요? 인도입니다. 인도요? 네, 인도죠. 인도가 더 인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러시아.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좀 비슷합니다. 네. 아 예전에 포스코의 위상이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나라별로 말씀드렸고 이제 그 회사별로 회사, 네. 보면요. 포스코도 이제 1990년대 후반 이쯤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철을 많이 생산하는 그 기업으로 한 2회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랭킹이 되는 세계 1등 있고요. 두 번 했대요. 네, 요. 그 정도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 한 5위나 6위권 정도 하고 있고요. 네.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수합병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기업은 이제 아르셀로미탈이었는데 처음 들어요. 거의 네, 인도. 인도의 미탈이라는 회사가 이제 프랑스의 아로셀로라는 철강회사 합병해서 만들어진 그 다국적 철강 기업이죠. 아, 그 회사가 거의 1억 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네. 예, 그게 바오스틸 아까 이제 보산 철강이라는 회사가요. 아, 예. 우리 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철강 산업 구조조정한다고 계속 인수합병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르셀로미탈을 넘어서 1등이 됐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말씀드렸던 아르셀로미탈이 됐고 3등이 이제 중국에 있는 두 번째로 큰 회사가 하북강철. 우리가 지금 허베이성 있죠. 예, 예. 허베이성에 이제 그 석가장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위치한 회사가 한 5천만 등급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이렇게 이제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기술력 이런 거 차이는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가 생산 못하는 거는 뭐 있다든지 네네. 뭐 그런 부분은 뭐 기술 기술력 차이가 없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뭐 구동 모터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전기 강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일본 제철하고 포스코가 미국에서 소송도 붙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건 좀 제한적이고 그런데 이게요 그 불가능한 건 아니고 계속 연구 개발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예, 기술력을 좀 습득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일본이 먼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았고 네. 또 포스코가 또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고 이제는 이제 중국도 보산철강 같은 회사들이 그 전기 강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보다도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자동차 강판 같은 것도요. 과거에는 이제 뭐 중국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고 일본 제품도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기술력 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죠. 예.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비철 금속까지 가려면 진도 팍 아, 빼야 네, 돼요. 그렇죠. 네. 다음 걸 볼까요? 예. 네. 요거 이제 철강 가격 그림인데 아까 제가 열연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가격을 보시면 엄청 올랐네요. 네, 그렇죠. 국내 가격이 벌써 이제 톤당 뭐 7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100만 원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가격도 뭐 거의 900불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가격도 많이 올랐죠. 미국 가격도 뭐 거의 1,400달러 막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3배 올랐네요. 그렇죠. 어떤 미국 비해서. 가격이 되게 변동성이 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철강 경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철강 가격은 이제 철근,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용 철강제의 대표 품목인 철근인데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죠. 네, 국내 내수 가격도 거의 83만 원, 동남아시아 가격, 중국 가격, 미국 가격 다 이거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강 가격이 올라간 것을 통해서도 철강 경기가 좋다라는 거를 경기가 좋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철강이나 철근을 만드는 원료 가격도 또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원료는 추세가 어떤가요? 네, 원료 가격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철광석 가격하고 이제 석탄 가격인데요. 철광석 가격 보시면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보면 대략 한 100불이 안 됐죠. 80불, 90불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170불을 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석탄 가격은 또 반면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좀 최근에 한번 반등을 했었지만 다시 좀 내려왔는데 이게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철광석이나 석탄을 이제 수입해서 쓸 텐데 중국은 사실은 철광석의 수입 의존도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네. 석탄은 또 상대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러스의 어떤 책임론을 두고 처음에 이제 요즘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서방 국가들하고 중국과의 어떤 책임론 문제도 있었고 그때 호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네. 있었는데 사이가 지금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호주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도의 어떤 정책을 폈어요. 예. 그러다 호주는-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호주는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를 중국에서 훨씬 많이 수입해 갈 텐데. 미국 형이 뭐 다른 거 사주겠죠. 아하.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요. 네네. 아까 우리 철근이나 이런 거 가격이 올랐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혹시나 네. 이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네네, 생각도 맞습니다. 해봤는데 차트를 봤더니 실제 그렇게도 의심이 될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교수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철광석 가격은 안 오르는데 철강 제품만 가격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에서 네.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원재료 가격들 대부분 같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철광석을 공급하는 그런 그 국가나 지역 회사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철광석은 납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100%는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거는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경제성 있는 철광석을 가진 나라는 호주나 남미 같은 그 지역에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회사가 과점하다 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는 철광석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철근이 오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추세니까 지금 가장 아까 제가 드렸던 중국에서 가장 철 많이 사주는 나라인데 그러면 중국 상황이 지금 수익성이 어떤지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까 주가 보니까 바오산 철강은 조금 네, 최근에 주춤하고 네, 맞습니다. 포스코나 네. 이런 데는 막 급등하고 그렇죠. 있던데. 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산해종합지수가 이렇게 그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네, 조정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갈등이 좀 생기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래서 아마 주가는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수익성은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철강 수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연 제품과 철근 제품의 그 롤 마진,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보면 상당히 한때 좀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좀 안 좋았지만 다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더 높게 지금 수익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사실은 중국과 연동되는 측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저기 위원님, 이거 가끔 이제 철은 모든 산업의 쌀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때 가장 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 같은 네,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 자기가 철도 회사에 일할 때 네네. 그 배송되는 철근이나 어떤 그런 거의 물동량을 보고 네네. 그걸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떼돈 번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자, 하나는 아까 말한 봉 형태로 된 철, 네. 그거는 건설에 쓰이고 그렇죠. 납작한 철, 네. 그건 산업재로 쓰이고 네, 네. 그리고 이런 철은 경기 민감하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짜거나 타이밍을 볼 때 네. 우리 철근이나 철강 쪽에 어떤 그 차트가 네. 어떻게 변하면 전후방 산업의 이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팁도 하나 주시죠. 그걸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철근 같이 이제 건설용 첨가제 가격이 오른다. 그건 이제 건설 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주택 분양이 많다든가 네. 건설 가격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철근 제품은 우리가 보면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었거나 다리를 놓을 때 철근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멘트라든가 이런 거 자재들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철근 가격이 올라가고 많이 팔리면 시멘트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판재료 쪽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평평한 철들 이런 것들은 이게 많이 팔린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로 쓰이는 게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쪽에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약간 그럼 선행성을 가지고 있나요? 동행성인가요? 원래 보면 이제 수요 그쪽에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얘를 땡겨가니까 네. 약간 후행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요, 밸류체인 상에서는 후행성을 봐야 되지만 실제 움직이는 건 경기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바로 또 주가는 또 먼저 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오늘 철에 대해서 약간 어디 가서 아는 척해도 될 정도로 배웠는데, 네. 그러면 우리 비철금속 가야죠. 네. 지금 가야죠. 어딜 가시냐고 아니, 뭘 자꾸. 비철보다 저는 중요한 게 예, 예. 지금 아까 우리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네네. 야, 그게 맞아. 좀 더 맞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고 맞네.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 요새 뭐 ESG 하면서 네, 환경 그렇죠. 문제 네. 뭐 그런 거 되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준비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좀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이걸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포스코의 얘기인데요. 그 포스코가 왜 수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네. 최근 네. 들어서 수소 500만 톤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뭘 고로 이런데 만들면서 수소가 그렇죠. 나온다면서요. 그걸 그렇게 나오기도 부생가스로 이제 현재는 네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거죠. 아니 왜 철강 회사가 갑자기 왜 수소를 생산한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강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 환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고로 전기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그 철강 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고로라고 하는 설비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 쇳물 1톤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약 1.8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네. 발생이 돼요. 그거는 아까 이제 석탄 가격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석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석탄을 철을 녹이려면 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열을 석탄으로부터 얻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을 떼면 탄소가 나올 거고 그렇죠. 이산화탄소 나오겠죠. 또 하나는 또 석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열도 필요하지만 그 철에 붙어 있는 산소. 네. 철은 사실은 우리가 철은 이제 물론 제품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철 녹 쓰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녹 쓴다는 건 철이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산화되는 거죠. 그렇죠. 산화돼서 약간 빨갛게 변하잖아요. 네. 철광석 색깔이 사실 빨개요. 원래요? 예. 산화돼 있거든요. 거기서 산소를 떼내줘야 돼요. 네. 그걸 이제 환원 작용이라고 하는데 네. 환원 작용을 시키는 환원제로서 또 탄소가 역할을 해요. 하하. 화학 시간이네. 화학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옛날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요. 예.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포스코에서도 생각하는 게 탄소 대신에 수소를 넣어서 환원을 시키자. 그러면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지만 네.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물이 되네요. 네, 그렇죠. 수증기가 되니까 네. 탄소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음. 포스코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은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있어요. 그게 양은 많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철을 생산할 때 자체에 수소를 넣어서 철을 생산하겠다. 네. 수소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수소를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게 포스코가 아마 그림을 그리는 거는 네. 수소를 또 이제 이거를 화석 에너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풍력 같은 그에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포스코가 생각하는 500만 톤의 수소 양 중에서 약 한 350만 톤 이 정도는 이제 포스코가 자기가 이제 철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좀 짧게 보면요. 아까 이제 지금 상황은 좀 어떠냐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부여받잖아요, 기업들은. 네. 그래서 아직 포스코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2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3기 내용을 좀 봐야 되지만 현대제철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회사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탄소 배출권과 이제 그 철강 회사의 관계도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것도 말씀해주고 가세요. 비철금속은 비철금속이요?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요새 주가 안 올랐어요. 네, 비철금속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 가격이잖아요. 네. 구리잖아요. 우리가 대표인 이유는 뭡니까? 닥터 카퍼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가장 어떤 산업재로서 법령적으로 쓰이고요. 또 경기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로도 쓰이는데 구리 가격 보시면 지금 그죠? 한 뭐 9,200불 좀 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2011년 2월 달에 10,000불 좀 넘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까지 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실제 있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광산에서 생산을 많이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본 구리 가격이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광산들이 캐펙스 투자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재고를 보시면요. 이게 올해 맨 밑에 있는 가장 짙은 파란색이 현재 재고 상태인데 예년보다 낮아요. 네, 매년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끊어서 보면 제일 낮은 수준에 있어서 재고는 낮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캐펙스 많이 안 해놨고 또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구리 가격이 그나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다음 보시면 이제 아연 가격인데 사실 아연이라는 건 사실 볼 일은 별로 없으세요. 네. 아연이 그죠? 뭐죠? 아연 금속이죠. 아연은 이제 그 아마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요? 네. 이 녹는점이 좀 낮아서 아마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아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좀 보실 수도 있고 또 아연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이건 그 녹슬지 않게 발라주는 도금제예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회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납이랑 다른 건가요? 납은 다르죠. 연인가요? 납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네. 배터리 축전지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이 아연은 이제 도금하는데. 쇠가 녹슬지 않게끔 표면에 발라주는. 그래서 아연은 쇠보다는 산소와 결합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해요. 네. 그래서 표면에 발라주면 이제 녹이 안 슬고 하는데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네. 자동차가 아연 도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녹슬겠네. 그렇죠. 녹슬어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겠죠. 예. 하지만 아연 도금을 해주면 녹슬지 않고도 한 20년 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데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은 이제 고려아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고려아연 때문에 제가 아연 가격을 보여드린 거였고, 고려아연이 비철금속이 상당히 큰 회사니까, 그래서 구리보다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죠. 네. 예, 이런 것들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개념이 TC라고 되어 있는데 재련수수료예요. 이거는 재련소에만 좀 적용되는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 오늘 좀 나온 김에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예. 하는 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저거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고려아연 하면 이제 많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이 고려아연이구나, 아연을 만드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연을 말씀드렸지만 주로 생산되는 아연들은 아연 금속은 주로 이제 철강의 도금제로 쓰인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그 고려아연의 수입원 중에 하나가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재련 수수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련 수수료는 광산하고 재련사, 그러니까 네. 고려아연은 이제 재련소, 포스코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재련소고 이제 광산 남미나 이제 호주에 있는 광산 업체들로부터 아연 광석을 사다가 그 네. 재련을 하게 되는데 네. 아연 재련사하고 광산하고 관계에서 광산에서 재련소한테 수수료를 좀 주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줘야 재련소도 그거 가지고 전기요금도 내고 월급도 주고 해서 또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특이하네요. 그냥 자기가 광산을 사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얘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데 네. 광산하고 재련소는 거의 이제 공생 관계다. 그래서 재련소가 일정 부분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수수료를 떼주게 돼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재련소는 거기서 나오는 재련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이제 공장 운영해야 되는데 이 재련 수수료를 보세요. 그죠? 이게 하나의 가격 지표인데 네. 엄청 떨어졌죠. 그렇네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재련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어렵겠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일단은 광산의 협상력이 커지면 재련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예. 그렇네. 수수료 그렇죠? 덜 둬도 되겠네. 그렇죠, 맞죠. 네. 광물을 사가겠다는 많은 재련소가 있으면 그렇네요. 수수료를 낮추려고 할 거잖아요. 예, 예. 또 반대로 재련소는 정해져 있는데 광물이 많이 생산됐으면 네.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수수료를 낮춰야겠죠. 그렇네요. 뭐 그런 관계인데 바이러스랑 관련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생산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광산이 예.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물을 좀 적게 생산했다. 그러니까 재련소들한테 낮은 수수료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고려아연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고려아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다른 거 오를 때 거의 못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련 수수료에 거의 의존하는군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부분. 그래서 네. 요거 말고도 다른 뭐 수입들이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네, 네,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아연, 납 정도 받고 또 뭐? 네. 저희가 또 봐야 되게 금은 가격을 봐야겠죠. 네, 이것도 금을 좀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저희 인포맥스에서 이번에 그 차트를 바꿨어요. 뒤에 보이시나요? 저희는 시장을 추종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항상 차트에 저희가 전체적인 지표만 넣었다가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비트코인하고 네, 그렇죠. 네. 이더리움을 넣어놨습니다. 금 빼버렸어요? 금 뺄까 하다가 뺐나 본데? 금 빼버렸네. 아, 금을 빼고 코인을 넣네. 요즘 금값 떨어지는 게 이것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맞나요? 예, 교수님이 정확히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이다, 네. 뭐 이런 거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네. 이러면 예전 같으면 금을 샀을 금을 거예요. 사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특이하네. 그 수요가 이제는 금에 한정되지 않고 그 대체 투자 수요가 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대체 수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도 괜찮았어요. 금 가격도 뭐 2,000불을 넘으면서 괜찮았는데 네. 그게 좀 최근에 좀 약세가 됐어요. 좀 이렇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도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금에 연동되면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고려 아연을 좀 더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재련 수수료까지 말씀드렸고 그 아연 가격도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또 고려 아연의 또 다른 수익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은과 관련된 수입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을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고려 아연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많이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고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고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 네. 이런 추세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네. 이런 철강 관련한 네. 회사들의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 변곡점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지켜봐 주십시오. 얘기하신다면. 네, 이게 그렇죠.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이 차트인데요. 주가와 금리와 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철강 금속, 비철금속이나 철강 같은 산업금속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 물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경기, 네. 그죠? 경기 민감 산업, 전방 산업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포스코로 대표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 이 철강 회사의 주가는 결국은 경기와 많이 연동이 되는데 경기 중에서 그럼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저희가 이제 경험상 보니까 금리랑 물가랑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가 요새 최근에 좀 올라가지고 미국 시장도 잠깐 조정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금리가 오르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오르죠. 그래서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는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데 네. 그 하나의 지표가 금리예요. 금리구나. 그래서 시장 금리 여기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로 대표되어 있는데 이런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이런 경기 민감 산업들은 상황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철강 가격이나 철광석 가격 얘기할 때 뭐 하나는 빠지고 하나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같이 움직인다.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예.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가격 지표가 올라가는 거죠. 예. 가격 지표가 언제 올라가냐?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회복이 실제로 진행 중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져 있는 시기니까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철강 업체들한테는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요. 그러면 또 반대 시그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터닝 포인트, 네. 변곡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투자에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알았네요.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금리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장주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포트폴리오 꾸리실 때 굉장히 유용한 팁, 대안이 오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직 끝내면 안 됩니다. 뭐 한 있나요? 3분만 뭐 하시죠. 시간. 얼마든지. 네. 어차피 이제 업종 커버리지 하시니까 네네네. 뭐 투자자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네, 1분기 그렇죠. 실적은 네. 이제 주요 기업들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요 네. 정도 좀 힌트만 좀 주시면 그렇죠. 네. 투자하실 때 좀 지금 막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 잡아야 되냐, 여기서 차익 시전 해야 되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 한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질문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그 2020년 대비 2021년의 영업이익들 보면요. 포스코만 하더라도 거의 2배가 늘어요. 그래서 2조 4천억에서 한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4조 9천억까지도 이익이 회복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은 뭐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뭐 퍼센테이지는 크게 뭐 거의 10배 넘게 10배 오르잖아요. 넘게 그래서 오르네. 퍼센테이지는 크게 의미는 없고 거의 뭐 9천억 정도 이상을 회복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이익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고려아연이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이제 금속 가격도 오르긴 올랐지만 뭐 그렇게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 가격도 오르다 좀 말았고 수수료도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작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네. 거고 뭐 우리 구리 제품의 대표적인 회사가 또 풍산인데 네. 풍산도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좀 보면요. 1분기 실적을 보시면 포스코는 이미 1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조 5,520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죠. 네. 그리고 현대제철은 작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는 한 2,300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것 같고요. 고려아연도 작년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풍산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이제 관전 포인트는 작년보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좋아진 요인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회사들의 가이던스는 어떨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저는 포트를 바꾸려고 합니다. 뭘로요? 이제 저는 철 전문가로서 오늘 철로 한번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채팅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역시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답게 정말 명쾌한 설명 그리고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비전문가들도 큰 도움 받았다는 말씀들이 주구장창 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오늘 어려울 수 있는 분야를 너무나도 쉽게 눈높이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 또 시간 내주시면 저희 계속 마무리 공부, 후속 공부도 또 시켜주세요. 네, 영광으로 알고 나오겠습니다. 별 말씀입니다.